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사일이 날아가던 쪽에 있던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민들은 처음 겪어본 미사일 공습경보에 크게 당황한 데다 대피할 곳도 마땅치 않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이 2, 3분간 울렸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처음으로 울려 퍼진 공습경보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주위에 있는 상인 아저씨께서 사이렌 소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울릉군청 공무원 일부는 지하시설로 대피했고 울릉군의 7개 초중고 400여 명의 학생들도 수업을 중단하고 대피했습니다.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이게 사이렌은 울리는데 무슨 상황인지는 도통 모르겠고 방공시설, 지하 대피시설이 없는 관계로 체육관에 이동해서 공무원들과 일부 주민들만 대피한 이후 뒤늦게 방송 등을 통해 북한이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접한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지인들을 통해서 듣거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의 공포감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상승을 했죠. 오후 2시엔 공습 경보가 해제되고 경계 경보로 바뀌는 과정에서 또다시 사이렌이 울리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과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처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울릉군의 대피 안내 문자는 공습 경보가 울린 지 24분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앱을 통해 발신됐고 정부의 긴급 재난 문자도 없었습니다. 대피 장소 역시 제대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드물었습니다. 20여 분간 동안 아무 안내가 없었습니다. 대피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하 대피소는 없기도 하고 주민은 지금 다 집에 들어가 있고요. 울릉군은 9시 1분에서야 민방위 본부로부터 공습 경보의 내용을 확인했고 처음 있는 일이어서 대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이제는 울릉도까지 위협하면서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지하 대피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울릉도에 공습경보에 대비한 민방위 주민 대피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울릉의 주민 대피 시설은 군청과 의회, 한마음회관, KT 울릉지사 등 8곳에 3,170명을 수용할 수 있어 전체 주민 대비 수용률이 35%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울릉읍을 제외하면 지하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터널을 대피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대피 시설이 없다 보니 어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 이후 군청 공무원들은 지하로 대피했으나 주민들은 집이나 직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 금리가 8%대까지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최근 아파트 가격은 몇 년 전 가격으로 큰 폭 하락했고 경기 불황으로 지표로 여겨지는 부동산 경매 물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 그중에서도 부동산 불패 지역으로 불리는 범사 만삼, 다시 말해 범어사동, 만촌 3동 지역도 폭락의 여파를 피해가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하나라던 아파트들도 15억 원을 넘나들던 것이 11억 원대로 30에서 40% 떨어졌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생겨났던 이게 수요를 완전히 급감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공급량은 많은데 수요가 줄어버리니까 시장이 아예 이제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원룸이나 일반 주택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룸이나 상가주택은 초기 세력보다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노후 자금 마련해가지고 그래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원룸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 승계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그분들도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실 채권을 늘리게 되고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대구 경매 물건은 1,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이를 부동산이 침체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IMF 직후에 경매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었던 것처럼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 이후에도 경매 시장이 일시적으로 또 활성화된 적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국내 금리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서 울릉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태하 모노레일과 도동 케이블카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선목에서 관음도를 연결하는 출렁다리와 전부 해중 전망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울릉 지역 초중학교도 공습경보가 울리자 수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울릉어선 안전조업국은 비상상황 발생 시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울릉 주변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전달했습니다. 대구 시민이 안동 이맛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어제 대구시와 안동시가 체결했습니다. 1조 4천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어서 추진할지 말지는 앞으로 환경부가 결정해야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댐물을 대구시민 식수로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사인이 그려집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안동댐에서 맑은 물 협력과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4월 구미와 맺은 낙동강 구미 해평 취수작물을 대구시민 식수원으로 취수한다는 협약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안동시와의 협약에서는 물을 쓰는 대신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대구 구미 간 협약에 일시금 지급이 아닌 안동에 국비와 같은 상생협력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의 농특산물 구매와 홍보, 주민교류와 문화예술 분야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안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안동시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 실익입니다. 안동댐, 이맛댐 건설로 인해서 인구는 급감하게 되었고 안개로 인한 농사, 호흡기 질환 문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가다 설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피해를 입는 등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은 이유는 광역 상수도 사업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대구가 안동 이맛댐 물을 먹기 위해선 180km 정도의 관로가 필요하고 공사에 1조 4천억 원이 들 걸로 추산됩니다. 두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다 하더라도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70%를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30%를 부담합니다. 국가가 주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지금부터 우리가 양시가 협력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우려에 대해 대구시는 표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물을 정수하는 방식이 아닌 땅 밑에 관로를 깔아 댐물을 쓰는 최초의 방식이 받아들여질지 이제 공은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지만 탄착 지점은 울릉보다 속초에 더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8시 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 가운데 한 발이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으며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속초에서 동쪽 방향으로 57km, 울릉도 서북방으로 167km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대구시 북구에 건립되는 이슬람 사원 공사를 주민들이 막지 말라고 판결했다는 소식 지난 8월에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주민들과 건축주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주민들이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집 앞에 돼지 머리를 두며 공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을 모욕하는 행위로 혐오 범죄 논란까지 일고 있지만 지자체와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주택가 대문 앞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였습니다. 돼지머리 주변엔 파리가 들끓습니다. 대구 북구에 건립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과 담벼락을 맞대고 있는 집입니다. 바로 앞엔 무슬림 유학생들의 예배 공간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사원 주변에 두는 행위는 무슬림을 모욕하는 뜻입니다. 하루 5차례 기도하러 오는데 무슬림 유학생들은 올 때마다 그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Because it has been 1 week since this big head is here, and we are deeply saddened and also shocked. Like, how can they go to this level? 일부 주민은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맞춰 시끄러운 음악을 틀 때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식 문화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표현일 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저기 또 먹고 앞으로 나가서 건물 지라고 그렇게 해도 여기다 짓는데 뭘. 이런 주민들 행동에 경찰은 처벌 규정이 없다, 구청은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민단체는 당국이 방치하는 사이 무슬림 유학생과 주민들 간 갈등이 심각한 혐오 범죄로 번지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문화나 인종이나 이런 부분을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 관련해서 가장 갈등을 촉발시켰던 북구청은 전혀 책임지는 자세가 없거든요. 이슬람 사원 공사를 막지 말라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업무방해, 폭행 등 1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된 울릉도에서 가족과 지인의 안부를 묻는 전화로 통화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 포항지사에 따르면 공습경보가 발령된 직후인 어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울릉도 지역 휴대전화 콜수는 9,800여 건으로 한 주 전 같은 시간대보다 4배 많았습니다. 울릉도 일반 가정의 유선전화 통화량도 1,500여 건으로 한 주 전에 2배에 육박했습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김광열 영덕군수와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와 사무장 등 2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 영덕군수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5월 초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 군수가 부인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금품 선거운동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 군수 부부를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7시간가량 소환 조사했으며 김 군수 부부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11월 8일부터 지류형 포항사랑 상품권 500억 원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포항 지역 16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은 월 한도 50만 원, 연간 한도 400만 원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은 올해 발행분이 완판됐으며 지류형도 이번에 발행하는 500억 원어치가 올해 마지막 발행분입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체육행사 취소 같은 교육활동 자제를 강요하기보다는 애도 수업을 위한 자료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참사 이후 축제나 체육행사 취소, 놀이 위주 체험 지양 같은 교육활동 자제 지침만 있을 뿐이라며 상처와 슬픔을 딛고 성장하기 위해 애도 기간에 시행할 수업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